네, 안녕하세요. 한예한 회원 여러분. 자, 에큐메니아 사무실에 왔는데, 저희 한예연을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셔서 저희가 녹화를 하려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네.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창기라고 하고요. 지금 한예원에서 어쩌다 보니 공동 대표가 돼가지고 프리다와 함께 공동 대표로 그냥 이름만 올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한예연 이사 분들이 지금 몇 분? 여덟 분 정도 네, 되시는 그 것 중에 같아요. 한 분으로서 네. 어떤 같이 이제 먼저 앞서서 고민할 거 고민해주고 네. 논하고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네. 저랑은 한의원에서 처음 네, 그런 것 같아요. 뵌 것 같고, 네. 네, 개인적인 어떤 얘기나 이런 거는 저도 이렇게 처음 해봐요. 사실 이제 건너 이제 그런 소식들을 좀 듣고 했는데, 이제 같은 신학교를 저는 좀 몇 년 더 이제 일찍 나갔고, 저는 이제 MDB를 했었고, 지금 과정 이수 중이시죠? MDB. MDB 지금 네,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신학교 현장 안에서 또 신학교로 나와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촬영을 하고 이야기들 공유하면 어떨까? 왜냐면 또 이제 그냥 서울에 없는 다른 해외에 계신 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정리해서 들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그 소위 이제 그 뜨거운 어떤 신앙을 갖고 한 20대 초반 22살까지 살다가 제가 학부도 신학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뭐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이니 뭐 하늘나라니 하여튼 어떤 그런 뭐 이상적인 그 공간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뭐 근데 그 어떤 뭐 장소에 그게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유토피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임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듣고 이게 완전 소위 그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말씀 큐티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이웃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때 생각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게 되면서 신학의 방향이 그날부터 확 바뀌었어요, 진짜로. 네, 그 전까지는 막 기도, 말씀, 찬양, 뭐 예배 막 이런 어떤 거에 굉장히 열정을 많이 내다가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게 몇 학년 때쯤이었지? 그때가 학부 3학년 때부터였던 대학교 것 같아요.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엄청 일찍. 대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그때 마침 그 책을 읽게 된 또 다른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학교 왔는데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1, 2학년 때까지는 막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막 재밌게 놀자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그게 그런 뽕이 진짜 2학년 한 2학기 때 되니까 싹 없어지고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그래도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동안 내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한 짧은 20년 세월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신학교까지 왔는데 해답이라도 좀 얻어가보자 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된 것도 있고 그때 마침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듣게 되면서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 어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시고 가난하셔가지고 선교사님. 예, 선교사시고 가난하셔서 생활비 지원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학부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어떤 대형 교회를 갔어요. 대형 교회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뭐 인턴 사역자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거를 있는 교회들이 그런 뭐 인턴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전도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행정이나 뭐 교회 부서 돌아가는 애들은 이제 인턴 사역자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두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형 교회 가서 이제 인턴 사역자 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막 뭐 여기는 막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뭐 어떤 그런 뭐 복음 이런 게 있다라기보다도 뭐 부서 아이들 출석률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로 끌고 가야 된대서 막 전도 축제를 1년에 막 3-4번씩 하고 그런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어떤 행사들 네, 그런 거에 막 제가 주말에는 막 금토일 막 다 하루 종일 막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페이는 50만 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상황들 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수업 시간에 듣고 뭐 학부 2학년 때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마침 사역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확 신학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젠더 문제도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젠더 이슈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학부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여성학이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성학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이성애자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내가 뭐 그때 당시에는 결혼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만나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여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성학 수업이 학교에 그 학부 수업으로 있었는데 교양 수업으로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계기로 여성학에도 관심이 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성학 뭐 젠더 관련된 책들을 막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소수자들 퀴어 이슈까지도 이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주변 친구들이 막 퀴어 축제 막 갔다 온 거 막 사진도 올리고 SNS에다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냥 편견이었구나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깨지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교회 상황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혐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동성애는 무조건 죄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 4년을 안 쉬고 쭉 스트레이트로 다녔고 바로 신대원 1학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2018년도였는데 그때 같이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막 그래도 학부 3학년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보이고 교회도 막 나름대로 막 전도사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이
판이 어느 정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예, 학교도 뭔가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는 총학생회를 했는데 그때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학교도 교회와는 다르지 않게 그냥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냥 큰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교단이 원하는 어떤 신학을 이제 학생들한테 잘 주입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고 신대원에 보내고 그런 거에만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지 막 우리가 어떤 신학을 고민해야 되고 뭔가 이 총회나 교회 한국 교회 전반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소위 이제 상아탑으로서 이렇게 막 어떤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거에 뭔가 뭐 교수건 학생이건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학교의 방향이 그런 쪽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단과 학교에 실망을 했던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대원에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마침 이제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우연히 서로 또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 재밌게 학교 생활 해보자 해서 그냥 뭐 동아리 차원에서 막 그런 여성 신학 하시는 분 막 초청해서 얘기 듣고 뭐 퀴어와 관련해서 성서학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초청해서 동아리 차원에서 강연을 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나름 보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5월 17일이 딱 돼가지고 5월 17일 앞두고 있었죠. 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5월 17일 날도 뭐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원래는 학교 그 광장에서 이제 피켓을 드는 어떤 일종의 진짜 퍼포먼스 같은 거 시위 같은 걸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혐오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뭐 하는데 퀴어들도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살자라는 문구를 이제 그 프린트해서 이렇게 들고 서 있으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그건 취소. 동아리 차원에서 그 기획했던 행사는 취소하고 그냥 우리 개인들끼리 서로 그냥 무지개 색깔 하나씩 골라가지고 맞춰 입고 채플 참석하자. 네. 개인적 차원에서 그래서 참석했어요. 무지개 옷 입고 저는 그게 뭐 파란색을 입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 밝은 파란 그 프라이드 무지개에 나오는 그런 밝은 파란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비 남색 약간 이런 남색을 입고 딱히 튀지 않았겠다. 근데 하여튼 뭐 남색을 담당해서 남색 입고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희 색깔별로 진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저희끼리 끝나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밖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기념사진 찍고 싶은데 어디서 찍지 하다가 그날 채플 찬양팀이 자기들끼리 그 학교 그 강대상 십자가 보이는 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길래 그럼 저 사람들 가고 우리도 저기서 찍자 해서 이제 딱 찍고 그걸 한 친구가 이제 개인 SNS에다가 올렸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보수 개신교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그거를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문제 삼는 기사를 이렇게 확 해가지고 기사화 시켜서 학교에 막 엄청 뭐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막 전화가 갔대요. 외부 공격이 먼저 시작이 된 거네요. 근데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튄다. 너무 튄다 이거. 지금 아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 그 신대원 동기들끼리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당시에 막 오늘 막 채플 시간에 무지개 옷 입고 참석한 사람들 봤냐?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내가 경호처에다 신고하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뭐그 정도까지는 뭐 늘 예, 학교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게 막 언론사에 막 취재가 기사화가 되고 막 외부의 공격이 막 들어오고 행정이 마비돼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사건이 엄청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막 이제 뭐 조사를 한다 그러고 저희를 막 반성문 쓰면은 막 봐준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뭐 반성문을 쓸 건 아니니까 이게. 예. 학교 그래서 측에서도 애매하겠는데 그냥 옷 입고 가서 앉고 그쵸. 사진 찍은 건데 예,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그 외부 압력이 너무 세니까 약간 뭔가 하긴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예, 돼버렸네. 학교도 예. 애매해.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또 학생들이니까 뭔가 징계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징계를 당했습니다. 예, 그 5월 17일 이후에 이제 학교 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위원회 가서 뭐 어떤 취지로 한 건지 막 뭐 진술도 하고 결국에는 징계를 당했어요. 무슨 징계예요? 저는 뭐 근신이었는데 뭐 사회봉사 100시간 그러니까 근신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 뭐 행정상으로 그 징계 명목은 근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딸린 게 뭐 사회봉사 100시간 그리고 뭐 교수 뭐 징계위원회 뭐 담당 뭐 교수들이랑 그 징계 당한 신대원생들 뭐 각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징계 당한 학생들끼리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수련회를 막 3박 4일을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교수 면담 2회씩 가져야 된다. 2회 이상 가져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온갖 그 제가 막 이행해야 될 것들이 막 달리니까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다. 좀 많네. 예, 뭐가 많았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징계 명목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옷 맞춰 입고 채플 시간에 참석해서 그냥 가만히 예배 드렸거든요. 가만히 예배 드렸고 끝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소소하게 그냥 한 거니까 모임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막 뭐 언론을 통해서는 막 뭐 우리가 막 퍼포먼스를 한 것처럼 무지개 퍼포먼스 막 이런 식의 어떤 수식어가 막 따라 붙고 근데 퍼포먼스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그냥 옷 맞춰 입고 예배 드리고 그게 다였는데 마치 뭔가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네. 뭐래요? 문득해서 정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뭘 잘못했냐? 옷을 알록달록 입었다. 그게 아니라 네 가지였는데 일단은 너네가 학교를 명예훼손을 했다. 네. 너네가 그렇게 학교에 뭐 왜 명예훼손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냥 명예훼손을 했대요. 저희가 학교 명예훼손, 그다음에 수업방해, 그리고 불법 집회 개최, 그리고 하나가 교수 지도 불이행.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 동아리 차원에서 함께 살자 그거를 교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건 안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개인들끼리 이렇게 한 건데 교수 지도를 불이행했다 뭐 이런 거 그 네 가지 명분으로 징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 2018년이요? 예 18년 그게 여름 7월이었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니기 싫어서 어떻게든 재밌게 다녀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찰나에 그게 이제 엄청 기폭제가 돼서 그냥 신학 자체가 너무
좀 신학 무용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쵸. 의미 없다. 이거 진짜 그냥 말만 번지르한 거지. 결국에는 종교 장사하는 거다 이것도.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서. 혹시 이제 신학교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뭐 같은 저도 네. 장신대 나왔으니까 네. 저는 한 4년 정도 먼저 졸업한 것 같아요. 네. 그 MDB를. 네. 근데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서 거꾸로 교수님들 만나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먼저 소개받고 이게 외국인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성소자분들이 있고 이런 거를 먼저 알려줘서 저도 충격받고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래 만날 일도 없고 성소자분들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또 나중에 이제 숭실대 가서도 석사 공부할 때 또 더 공부하고 했는데 그리고 예전 저희 때 총장님이었던 분은 이제 윤리학 수업 시간에도 물론 총장님은 어떤 약간 그런 입장이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열린 가능성을 두고 이거는 결론은 뭐 낼 필요는 없이 일단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픈 마인드에 열려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입장을 꼭 가져야 된다 말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교수에 따라서 좀 더 이 주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래서 생각이 MDB를 마치고 그다음 다른 이제 숭실대 가서 THM 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졸업하고 4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학교를 다닌 건지 되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물론 나도 예비 때 많이 졸았지만 어쨌든 아니 저는 되게 안락하고 저한테 약간 고향 같은 공간인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런 식의 처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되게 희한하다. 이게 참 희한한. 그렇죠. 네. 그때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긴 한데 이때 막 한창 세습하네 마네 막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약간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 분위기는 이걸 막아야 된다. MS 계와 학교가 네. 약간 네.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 성소수자 이슈가 같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마침 그 MS 쪽에서 쪽 분들이 학교의 빌미를 잡기에 딱 너무 좋은 어떤 일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이거 봐라 지금 이 신학교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안전을 얘네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네의 말을 들으면 지금 교회가 동성애에 물들어 버린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이거 딱 빌미를 잡기에 좋은 소재였죠. 그리고 막 학생들이고 만만하니까. 저희 때는 이제 MS 교회가 이제 제 아들 목사님 오셔서 세습 안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역시 우리 통합교단 이렇게까지 문제되진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졸업했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 그러니까 2018년이면 이제 4년 전인가요? 너무 겹쳤어. 이상하게. 맞아요. 네, 너무 겹쳤고 그 여러 문제들을 잘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잘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공유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슈들에. 근데 하나같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괜히 그 사이 얼떨결에 지금 약간 고생을 좀 그렇죠. 하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때였으면 무지개 옷을 입든 말든 별로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옷 입기 2년 전에 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학교 학보사에도 막 실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성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어떤 학우들이 있다. 막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학교 학보사에 실리기도 했던 내용이 불과 2년 사이에 그렇게 어떤 징계의 사유로 전환이 된 게 참 웃기죠. 참 하여튼 웃기다. 하여튼 좀 허탈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많이 허탈하고 좀 마음속에 분노도 많았고.
그거 없어도 분노가 많을 판인데 지금. 맞아요. 기본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이게 확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징계 후에 그냥 그 과정을 각자 뭐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기 싫다. 그러고 휴학을 했어요. 근데 이행 안 하면 휴학 못 해준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에서. 그래서 싫다고. 나는 좀 여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 자체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휴학을 하고 싶다고 막 그랬더니 뭐 어떻게 또 해줬어요. 그것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안 되냐?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하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실랑이를 막 벌이고 막 학칙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막 뭐 징계한 거 막 이행 안 하면은 뭐 휴학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 없는데 학교 쪽에 따지니까 뭐 내규가 그렇다 막 그러면서 내규야 막 이러면서 막 약간 하여튼 그런 말들로 막 실랑이를 주고 받다가 결국에는 뭐 휴학 처리를 해줬어요. 어떻게 휴학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이행 안 하고 휴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같이 징계를 당했던 친구들끼리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다가 징계 그 재심 청원을 했는데 아예 그냥 거절을 해버렸어요. 징계 재심 청원을 내러간 그 자리에서 너네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학교를 떠나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징계 재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하여튼 그 인권 변호사님들 좋은 분들을 이제 소개받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죠. 뭔가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되게 뉴스에서만 들었던 건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조금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징계 무효 소송을 했고 그때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왜냐면은 어쨌든 학교를 아무리 학교여도 학생을 이제 뭔가 뭐 징계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어느 어쨌든 소환을 한다거나 하여튼 불러내려면은 뭔가 그런 뭐 서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건 그냥 문자 하나 띡 뭐 몇 날 몇 시 어디까지 오세요 막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는 무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거는 승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 언제 했지 그거를? 하여튼 뭐 겨울쯤에 소장을 이제 제기했던 것 같고 법원에 제출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그 다음 2019년도 여름에 이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저는 휴학을 했고 근데 또 학교를 계속 다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행은 안 하지만 이행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계속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그 군종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군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보통 군목으로 가면 목사원수를 좀 일찍 받잖아요. 신대원생일 때 목사고시 합격하면 바로 받는데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가 되기로 예정된 하루 전날 이제 동성애 옹호자니까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총회 그 동성애 뭐 대책위원회인가 하여튼 뭐 거기 분들이 이제 좀 고시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제 이름이 명단에서 삭제된 채로 발표가 됐죠.
징계 무효 소송을 승소 판정을 받고 딱 그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한 번 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 왜냐면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학교의 징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네. 그 안수를 취소한 그쪽에다 해야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아 근데 그게 약간 이게 그 좀 변호사님들 말씀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저의 어떤 제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총회로까지 가면은 이게 사법부도 조금 부담을 느낀대요. 왜냐면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되는 너무 어떤, 간섭한 원칙이 있어서 이게 사법부에서도 좀 종교에 관련된 어떤 사안들은 건드리기를 조금 꺼려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소송건이 들어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선례들이 있다고 들으셔서 가능하면 자율적인 거를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네. 편이네요. 그래서 총회를 건드리기보다는 좀 학교 쪽으로 일단은 좀 문제 그 소송을 한번 제기해보자. 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고, 다시 한번 손해배상 소송인 거죠. 학교의 징계로 인해서 목사 안수, 그러니까 그게 징계 무효는 됐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총회 안에서 남아있는 어떤 낙인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저희 신상이 다 노출됐어요. 그 학교 측에서 이제 너희를 징계하는 거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총회 쪽에다가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그 책자 제목이 뭐지? 하여튼 총회 쪽에다가 뭐 보고하는 책자를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또 막 동성애 관련된 뭐 어떤 학교 학내 뭐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막 저희가 막 몇 학년인지 그리고 뭐 이름 석자까지는 아니지만 성씨를 막 공개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언론에다가도 막 뭐 언론 뭐 SNS 막 다 막 신상 다 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측의 어떤 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원했던 거는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왜냐면은 징계 무효가 났는데 뭐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행정 기록상에도 징계 이제 무효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판결이 난 직후에 바로 학교가 이행한 게 아니라 질질 끌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계속 질질 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 결과로 목사 안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원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를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사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건 조금 진도가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뭐 그냥 전혀 진도가 없었군요. 연락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은 있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이제 징계 당했을 때 저는 바로 휴학을 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녔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막 괜찮냐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의 어떤 예, 학교 측의 지시를 받고 저희를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학생들의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힘들어하는 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세세한 어떤 지침까지 다 적혀 있는 문건을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학교가 이제 막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징계였다 이런 걸 계속 학교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하기 위한 징계였고 학생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근거로 그 교수가 이제 쓴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증거 자료로. 근데 그 교수가 저희한테 접근할 때는 완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막 연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막 그냥 믿고 그냥 저희 생각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완전 뒤통수 얻어 맞은 것처럼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대화를 해보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어 좀 상처가 깊었다 네네. 라는 피드백이나 대화를 해보진 않았죠.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네.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네. 그 교수님이 네. 이게 약간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지도 하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나서서 중재된다면 뭐 좋은 마음으로 일단 그러니까 학생들을 뭐 정보를 빼돌린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해보자라는 선의로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작전을 짠 건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오히려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분이 저희가 뭔가 그래도 조금 뭐 교수님 입장도 생각하고 저희의 신변도 보호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주고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전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그냥 그 학교의 어떤 대처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어떤 교수가 개인적으로 그냥 챙겨주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 친구들도 같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 과정 중에서 그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좀 기가 막힌 진짜 뜨겁한 어떤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슈도 뭐 물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의 어떤 이런 진행 과정들이 참 본보기가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도 안 좋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앞뒤가 다르니까 저희한테는 동생 너네 징계하는 건 동성애 때문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뒤에서는 책자 만들어가지고 막 총회 막 배포하고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 그 전국으로 배포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셨던 어떤 분의 어떤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보를 주셔가지고 다행히 전국으로 배포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책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교수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구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슬픈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성소수자 이슈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3자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구나. 교수진의 그룹이.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나서서 지금 이 상황을 움직이거나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의 장어로 볼 때 정말 힘을 휘두르는 분들이 따로 있고 교수는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가 꼭 그 신학교가 아니어도 일반 사회에서도 대학의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권력이 휘둘리고 이상하게 될 때 지식인들은 그래도 나서서 옳은 목소리를 내주고
뭔가 누군가 울타리가 돼주고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건데 네. 교수님들이 힘이 없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조금 지식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도 이렇게까지 큰 영향으로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참 너무 아쉽네요. 그림이 결국은 이제 신뢰도 다 깨지고 그러니까 퀴어 프렌들리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어쨌든 그 개인이 처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혐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혹은 어떤 말씀하셨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 그거는 뭐 이해한다면 뭐 할 수 있는 뭐 많이 양보해서 네. 근데 그 뒷수습이 잘 안 된 느낌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교계 상황도 어떻게든 타협을 네. 하고 학생들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네. 잘 안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학생분들은 그때 MDB 과정 중 이제 4년쯤 지났으니까 졸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졸업을 올해 한 명이 했고 네. 이후의 과정들을 뭐 어떻게 보통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가 뭐 너무 그러니까 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학을 하다가 이제 뭐 휴학하고 뭐 했어요 본인? 저요? 저는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구나. 중요한 거네. 네. 분노의 군대.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다들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어쨌든 명료한 어떤 방법이나 길들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불투명해진 거죠. 네, 오히려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 신학자로 어떤 나름의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는 사상 검증까지 해가면서 목사 안수를 그렇죠. 목사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아니죠. 동성애 반대합니다. MDB 들어갈 때는 아니요, 서약해야 돼요. 그것도. 자, MDB 목사 과정 들어갈 때도 서약을 해야 되고 동성애 반대. 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총회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뭐 따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꼭 서명 안 해도 따로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하게 하는 거구나. 사상 검증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물이 일으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들었고 저도 이제 동성애를 물어보는 건 들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안수받는 친구 목사님한테 아마 그 뭐 서면으로 뭐 하는 건 아니고 그 뭐지 이게 안수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목사가 되는 분들은 그 동성애가 이제 동성애 반대가 인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한국 사회 안에서 목사로 살아가려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요령껏 대답은 어쨌든 해서 넘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한번 수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게 참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떤 총회에서 이제 소위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안 주고 막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내가 이 총회 어떤 주류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목사 안수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에 이게 신학교도 어떤 학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전 상실해버리고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들끼리 어떤 스터디는 하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막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자유롭게 토론하기가 어려운. 왜냐면은
학생들을 고발을 하고 학생들이 또 막 교수를 고발을 하고 교수들끼리도 뭐 서로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성소수자에 관심 없는 성도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네. 목사들도 신학적인 준비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가 되는 것 같고 네. 앞서 말했듯이 일단 한번 수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타협의 자세로 목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진짜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고 네. 이제 한국 교단 말고 외국 교단들도 보면 한국인들 빼고는 이제 어느 정도 성소수자 문제는 정리가 되어 가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지? 미국 PC USA도 이제 결혼을 남녀로 쓰지 말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그렇죠. 가정을 이끌고 네. 이렇게 아예 교단 자체가 바뀌어가는데 네. 네. 항상 어느 세계든 싸우는 사람들 다 한국인들인 거고 그러면 한국인 할아버지 보통 남성분들이 주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은 정말 이걸 좀 일단은 어떤 입장을 정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신학의 자질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다 제가 볼 때 인재들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저기 가서 목사가 돼 그렇죠. 네. 가지고 내가 내 양심적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소자로 뭐 꼭 설교를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네. 이상의 권력이 휘청휘청거리는데 내가 저기 가면은 몇 년 있다 나왔을 때 내 모양이 어떻게 될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손실이 좀 크다 이게 약간. 네. 이게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교인도 많고 자원도 많고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순식간에 몇 년 만에 한 이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보면 뭐 에스더가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조차도 밥그릇 고민이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니까 결국에는 밥그릇까지 위태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 네. 그냥 우리 개신교 혹은 장로교, 뭐 장로교 아니요 다 그러니까 네. 브랜드 가치가 이제 사라졌어. 내가 볼 때 맞아요. 신뢰를 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제가 휴학한 3년 동안 막 신학 안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알바도 막 많이 해보고 이제 군대 저는 공익이었거든요. 근데 공익 하면서 이제 만난 같은 이제 공익 그 동료들 만나면서 교회 얘기하면은 그냥 보수의 상징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극우의 상징, 뭐 이렇게 보수의 상징. 네. 그게 뭐 보수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 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소위 이제 보수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아이콘이 이제 교회가 돼버린. 네. 저희가 뭐 진단을 하긴 어렵지만 네. 갑자기 뭐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진 않고 또 이제 코로나 이게 2, 3년 지나면서 모든 방면에서 좀 다 다운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이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글쎄요. 참 일단 전 너무 막막해요.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뭐 계획대로 인생이 풀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싶진 않고 그 뭐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지가 무지한 게 악이다. 뭐 악이 뭐냐 막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무지할수록 더불어 살이가 가능하기보다도 자꾸 벽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자꾸 견고해지다 보면은 더불어 살이가 청년 예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지함이 청년 예수의 정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년 예수의 정신을 뭔가 절망스럽지만 예, 교단과 어떤 교회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그 예수의 정신 자체가 절망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정신을 희망의 어떤 모토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고민하고 싶다 계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긴 시간 동안 또 예. 저 이렇게 쭉 들으니까 또 이해가 더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이런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좀 뭐 이게 해답은 없지만 네. 좀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방향들을 좀 찾아갈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았던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또 추가하고 싶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한예원 회원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 이렇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